스펙 회사들 사셨나요? 샀다면 언제 파실 건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뜬금없지만 주식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과열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수치로 딱 표현할 방법이 없죠?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코닥은 카메라나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7월에 제약회사로 바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엄청나게 불안해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코닥이 갑자기 제약회사로 돌변한다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니 2불 정도 했던 주식이 이틀 만에 60불까지 치솟으며 상승을 했습니다. 뒷그림의 윗꼬리가 상당히 긴 차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시장입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주식을 사고 몰빵을 합니다. 분산 투자라고 말하는 게 테슬라 사고 니오 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앞으로 테슬라는 얼마가 될 거다, 니오는 얼마가 될 거다 유튜브로 말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선을 쭉 그어가며 이 선에서 보면 조금 내릴 거다, 오를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한번 타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EV 관련 주식이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 팔아야 할까요? 루미나의 주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박스 안이 스펙 합병 발표 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합병 후 인기가 없을 때라 가격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10불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얼마 남기지 않고 조금씩 오르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합병이 성사가 된 후에 45불 넘게 급등을 한 후 다시 쭉 급락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때 파셨나요? 아님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님 훨씬 전에 파셨나요? 루미나의 주식은 급락을 하다 지금 다시 반등을 하여 30불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일리온의 주식을 보겠습니다. 박스 안이 스펙 합병 발표 후입니다. 하일리온은 합병 발표 후 많은 인기를 얻고 급 상승하다 조정을 받고 횡보 중입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급 상승합니다. 합병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급 상승하다 합병 후 급락하며 별 저항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파실 건가요? 홀드하고 계실 건가요? 판다면 언제 파실 건가요? 어디서 팔아야 할지 보이시나요? 니콜라의 주식을 보겠습니다. 스펙 합병 발표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테슬라 이후 사람들이 얼마나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지 보여준 회사이죠. 비록 전기차는 아니지만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합병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급등을 하다 합병 후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 반등을 하였지만 안 좋은 소식으로 요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강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합병 전후에 급등을 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스펙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합병 발표하자마자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어떤 것은 합병 후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합병 후 한참 지나서 상승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 꺾이는 부분에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홀드할까요? 기준을 정하셨나요? 다시 한번 스펙이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펙 회사들이 합병을 하기 위해 좋은 회사들을 찾으려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규모가 있고 큰 회사면 보통 자기들이 직접 IPO 상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인 하일리온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니콜라 이후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었는데 합병 후 곤두박질치며 지금은 10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 후 떨어질 걸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계속하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하일리온의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기간은 2021년 여름이 지나서 본격적인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없고 그렇다고 계약을 계속해서 성사시키는 게 아니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CEO나 마케팅 팀들이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CEO는 홍보를 잘 못하고 마케팅 팀도 뭔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 상승을 한 주식들은 공매도의 공격을 받기 아주 좋습니다. 제대로 방어를 못한다면 모멘텀이 떨어져 나가며 가격이 상승할 여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기 투자다 뭐다 하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일리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역시 그때 팔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나쁘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못 팔았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펀더멘탈이 살아있다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인기를 잃어서 가격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도 하일리온에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콜라라는 회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면 하일리온과 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콜라 CEO 개인기로 저 정도의 인기를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니콜라의 CEO가 많은 매체를 이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니콜라를 홍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하며 이슈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중 실망을 한 것은 공매도의 공격을 받아 트럭을 굴렸다 이런 것보다는 모든 기술력이 니콜라에 있다고 했는데 다른 회사의 인버터를 사용하고 테이프로 가려놓은 것을 보고부터입니다. 제가 뭔가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일 수 있으니 니콜라 주주분들은 제가 수정할 게 있으면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펙주들을 어떻게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라이다 제조업체인 루미나를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일리온이나 니콜라에 비교해서 어떤가요? CEO가 이슈를 잘 만들고 화제를 잘 만들어가나요? 지금 당장 제품을 생산하고 있나요? 회사의 규모는 어떤가요? 어떤 회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나요? 발전 가망성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성장을 하고 이익을 실현할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보기에 루미나는 앞서 언급한 두 회사들보다 규모가 훨씬 크며 주요 메이저 회사들과 협력 관계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EO의 경력도 화제가 될 만합니다. 어떤 시기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승을 하며 올라간 후 뚝 떨어지는 시기가 보일 것입니다. 물론 떨어진 후 더 오르며 상승을 할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지가 대충 파악이 됐으면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조금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잘 선택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